네, 랭키쇼! 오나의 출신! 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이건입니다. 오늘 뭐 코스피가 아주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반도체 투타, 그리고 2차 전지 몇몇 종목들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 에코프로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아니, 70만 원을 넘길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네. 너무 쏠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 680개, 네. 올라가는 게 220개밖에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해요. 1200개 이상 밀리고 있고 260개만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약간 소외되고 있다. 그렇죠. 예, 볼 수 있죠. 쏠렸기 때문에 네. 정말 소외되시는 분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와, 지금 2차 전지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찔할 정도인데 네. 자, 그래서 오늘 랭킹도 좀 맞춰보시면서 그리고 종목별로 내 종목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럼요. 지금 바로 진단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로도 그리고 전화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고 진단 받아가세요. 네. 혼자 고민하시면 재미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죠. 약간 시장에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활력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도 유튜브에 보면은 915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 600으로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정말 그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대가 너무 쏠려 있어서. 그러게 말입니다.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저도 답답하기도 한데 네. 여러분 그 종목 진단 철저히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까요? 오늘 랭킹, 네. 랭킹 가기 전에. 유튜브 좀 잠깐 볼게요. 네, 잠깐 보죠. 네, 보니까 우리 테리님이 역시나 네. 인사를 빨리 좀 남겨주셨네요. 테리님. 잠깐만요. 그리고 건사모님, 예. 상호 여사님, 곰숙 이모님. 김경수님, 예. 네. 에코프로 상한가 임박. 이거 누가요? 좀 써주시고. 아니, 참, 에코프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한 종목도 아니고. 아니, 야, 이거 이미 너무 올라가서 야 이거 아찔한데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만큼 더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들 오늘 채팅창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놀라셨을 것 같고 네. 도대체가 이제는 어떤 관점으로 시작을 바라봐야 되는 건가. 야, 다시 반도체 2000제 가나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지 이 종목 진단이 오늘 생각보다 지금 초반에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다들 고민을 하고 있겠죠? 가던 거 계속 가야 되나? 그쵸. 새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정말 고민 많아지는 시즌인데. 네. 자, 여러분, 테리님께서 뭐 좀 신라젠처럼 되지 않기를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네. 종목 진단을 많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올려주시는 분들 먼저 팍팍 도와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소통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종목도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진단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슈퍼봉채님, 어서 앵커님들 오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예. TSE 종목 진단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네. 종목 진단도 네. 2차 전지 위주로 거의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소외되는 종목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많이들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쏙쏙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오늘 뭐 랭킹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의 근본은 진단이지만 그렇죠. 또 이게 곁다리로 또 이게 랭킹을 재밌게 하는데 오늘의 랭킹 순위는 바로 제가 골랐습니다. 이겁니다. 뭐죠? 갑니다. 네, 아하! 여행. 이제 5월, 6월 놀러 정말 가야죠. 좋은 시절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행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 6월에 여행 예약 지역 탑 5를 저희가 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사 기준인데요. 네. 참고로 말씀드려서 일단은 먼저 리스트부터 띄워주실까요? 다 글로벌하죠. 이렇게 네. 유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역시 유럽이다.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으로도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동남아시아 쪽에서 방콕도 있고요. 그러네요, 다낭, 역시. 다낭 좋죠. 예, 그리고 발칸반도까지. 그렇습니다. 유럽이 확실히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동유럽과 서유럽, 북유럽의 대결, 예. 거기에다가 대표적인 휴양지죠. 다낭과 방콕, 파타야, 요 지역들의 대결입니다. 예. 자, 이거 어떻게 순위가 됐을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 3군데 정도는 가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유럽, 서유럽하고 북유럽하고, 그리고 저기, 파타이죠. 이쪽. 예. 파타야 아니에요? 파타야. 파타야 먹는 거잖아. 파타야. 배고프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순위 오늘 맞춰볼 텐데 좋아요. 유튜브 채팅창에 띄워드리는 투표는 가장 예약이 많이 된 지역 1위를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저희와 함께 하나씩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답변 열심히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종목 진단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탑 5 중에서 5위에 랭크
체크된 그 지역이 어디일지 그렇죠. 여행지를 먼저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자, 이번에 남겨볼 첫 번째 종목은요. 아까 그 종목이네요. 자, 이거군요. 저희가 읽어드렸던 종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도와주실 전문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산입니다. 네. 오늘은 제 머리에 걸려있네요. 제가 이렇게 치워드려야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자, 예.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진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TSE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매수 가격이 52,5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추가 매수를 또 고려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추가 매수 여부 괜찮을지 그리고 목표가까지 진단을 도와주시죠.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종목 진단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보유한 종목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요. 요 두 개 합쳐서 적어도 비중이 60% 정도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없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 철저하게 소외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 2차 전지가 없는 분들 있죠.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은 지금 셀 업체들 있잖아요. 또는 자회사가 2차 전지를 하는 그런 지주사 같은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LG화학 같은 종목군들,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SK 이노베이션 그런 종목을 지금 자리에 사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SK 이노베이션은 SK 오늘까지 있잖아요.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있잖아요. 포스코는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푸체물까지 있잖아요. 삼성 SDI는 그 자체가 그냥 바로 셀업체잖아요. 얼마나 주식이 쌉니까? 그런 종목을 지금 자리도 넣지 않기 때문에 소외를 받지 않으려면 그런 종목도 지금 자리에 한 종목 선정해서 사두시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TSE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께서 보니까 TSE를 52,5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매수 좋습니다. 저는 반도체와 2차 전지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 TSE 있잖아요. 반도체 그 다음 소재에다가 OLED 관련되어 있는 섹터니까 지금 자리가 저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다만 반도체는요. 지금 자리에 매수해서 최소한 3개월 이상 가져가는 그런 전제 조건을 제가 달아주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지금 실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잡아서 한 2, 3개월 가져가는 거고 TSE 같은 이런 종목 이제 주가가 반도체는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때문에 하반기를 보는 거잖아요. 하반기 주도주입니다. 저한테 하반기 주도주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반도체라고 그냥 가감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리죠.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10%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 이렇게 하세요.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 보니까요. 기다리고 있다가 20일 이평선이 얼마냐면 대략 39,700원인데 그것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지금 주가가 43,300원이잖아요. 좀 기다리고 있다가요. 4만원 정도 내려오면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 이 정도는 저는 내려온다고 봅니다. 4만원에서 41,000원 요 사이 있잖아요. 이게 내려오면 지금 비중을 1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0% 정도를 더 추가로 하세요. 추가 10% 정도 더 추가하시라고요. 그러면 20%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목표가 55,000원. 짧게 제가 목표가 55,000원이고요. 좀 여유있게 가져가시려면요. 65,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 자리가 절호의 매수 기회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4만원에서 41,000원 사이에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월요일이니까 내일 하, 수, 목, 금 기다리고 있다가 4만 원에서 4만 1천 원 사이에 들어오면 딱 추가로 10% 매수해서 단기 5만 5천 원, 길게 가져가면 6만 5천 원. 그럼 지금 자리 잡으면 적어도 20, 30%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네요. 이 종목은 지금 자리 잡으면 30% 수익은 충분히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 반도체도 다음에 여러분들 2차 전지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이 종목 매수해가지고 최소한 얼마까지 6월달까지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지금 4월이니까 6월 말까지 가져가보는 전략입니다. 왜 제가 6월 말까지 가져가려고 이야기하냐면 반도체는 1분기와 2분기가 실적이 가장 저조하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정도 돌아선다고 봤을 때 이 반도체는 적어도 6월 말까지 가져가는 전략. 길게 가져가시려면요, 뭐 연말까지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DSE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 가능하냐? 네, 가능하다라는 거죠. 좋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또 늦지 해주셨습니다. 않았다. 예. 네, 추가 매수 뭐 4만 원 정도까지 밀릴 수는 있으니 거기서 추가 매수 하시고 그리고 못해도 5만 원대. 그렇죠. 그리고 잘 가면 6만 원대. 쭉쭉 끌고 가신다면 계속해서 이 주도주의 흐름 나타날 테니까 네. 확실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한번 믿어보시고 큰 수익 걷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TSE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의 랭킹은 여행입니다. 네. 예약률이 가장 높은 거 1, 2, 3, 4, 5위를 설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뭐 리오프닝이다, 이제 코로나 다 이제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행 간다면 어디로 가실 건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화에 참여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자 보니까 네. 야, 대리님께서 말씀 한 가지 해주셨는데 공감이 좀 많이 돼요. 자, 이거 2,000원 노래방 이거 왜 쓴 거예요? 자, 작년에 방송에서 2차 전지 몇 년치를 끌었었다 뭐 이런 얘기 네네. 많았었죠. 사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이미 높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에 더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가 완벽하게 지금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모든 돈을 그러니까요. 끌어오고 있는 모습. 네. 여기서 이제 많이 갔으니까 안 가겠지가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흐름이 진짜 넘어갔구나. 그래서 새롭게 또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늦었냐, 늦지 않았다. 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결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류세한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수는 오르는데 네. 종목은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렇죠? 많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네, 오늘 한 2.2% 밀리면서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 그러니까 목금 닿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예. 3,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세아님께서는 3,000원 후반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최근에 한 2월 이때 거의 장중 고점 갔을 때 사신 거 아니면 더 멀리 가야 됩니다. 네. 거의 뭐 지금 20% 가까이 손실이 꽤 좀 커져가는 구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 가지고 어떻게 좀 처리를 해봐야 될지 금산 전문가께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너지 이노베이션인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이분께서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실수를 했으면 좀 빠르게 좀 빠져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바이오 매니지먼트 플랫폼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여러분들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으나 제가 이게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영업이익을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부채 규모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2019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요 단기 사채가 보세요. 이렇게 단기 사채가 있죠. 단기 사채가요. 지금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167억의 단기 사채가 있어요. 요 단기 사채는 거기가 12나 BW 정도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요 10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채권자가 주식으로 만약에 요구하면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에서 신주를 발행해 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천안사채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지난주에 SK 하이닉스에서는 발행한 것은 그거는 교환사채예요. 여러분 그거는 교환사채라고요. 교환사채라고 하는 것은요. SK 하이닉스에서 가지고 있는 자사주에서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호재인 거예요. 호재. 주식을 좀 이렇게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되는 SK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교환사채 발행했다고 그러니까 주식이 빠지는 거죠. 그게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교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사주 한 4조 정도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 한 2조 3천 정도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 자사주를 주는 거예요. 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와 있는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거는 지금 단기사채가 167억 이런 전환사채잖아요. 거기가. 주식을 발행해서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167억. 그러니까 주가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단기사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요. 되도록이면 매매하지 마세요. 주식의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이제 주가가 이게 일봉이고 주봉이고 월봉이니까 주가가 가장 지금 저점에 있잖아요. 가장 저점에 있으니까 이제 기다려 보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 기다리면은 어느 정도까지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바이오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바이오라는 종목 볼까요? 예, 삼성바이오가 최근에 보세요. 주가가 거래량 새우3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한번 만들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바이오도 한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자리 그냥 손해보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3,600원 정도 올고 이 정도 올 수 있어요. 이 정도 3,6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는 거예요. 기다리면 3,600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때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소외를 받습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매를 하시든지요. 최근에 여러분도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종목에 셀리브리 거래 정지 당한 거 알고 계시죠? 셀리브리 이 종목은 거래 정지 당했어요. 한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5위에 랭킹되어 있던 한때 시가총액 3조 원 육박하는 이 셀리브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2,442억이잖아요. 바이오 종목을 매매하셔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바이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바이오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나와 있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은요. 기다리고 있다가 3,600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온다. 지금 자리는 바이오가 조금씩 반등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손실 확정 짓지 말고 3,600원 정도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3,065원인데 3,600원 이때 전량 매도하고 나오자라는 관점에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몇 개 좀 봤으니까 네. 이번에는요 옆에 떠 있는 요겁니다. 오늘의 랭킹 여행지 인기 순위를 저희가 5가지를 리스트 띄워드렸죠. 네. 이 중에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딜까요? 공개해 주시죠. 갑니다. 네, 발칸. 발칸반도 이쪽 그리고 동유럽 지역이 5.3% 예약이 지금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기 순위 5위에 올라 있습니다. 동유럽 가봤습니까? 이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저는 서유럽이랑 이런 데를 가봤는데 예. 서유럽은 뭐 파리라든지 유명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재밌는데 그렇죠. 동유럽은 약간 공부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뭐 크로아티아라든지 아니면 뭐 불가리아 이런데 불가리아 먹어보기나 했지 그걸 네. 가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약간 낭만이 있는 지역으로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사하더라고요. 약간 중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뭐 주변 환경 같은 걸 이렇게 보시는 걸 좋아하신다면은, 예. 저도 이제 뭐 발칸이나 동유럽 상당히 또 의미가 깊고 역사도 깊지 않겠습니까? 예, 가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발칸반도와 동유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채팅창에 우리 순영방님, 네 노래방 가고 싶다고. 노래방 가고 싶다. 노래방이 지금 동유럽을 이기고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예, 발칸하고 동유럽에는 코인 노래방이 없다라는 걸. 예. 오늘 뭐 그 랭킹에 참여도가 많이 좀 쉽지가 않네요. 지금 온통 2차 전지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좀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진정하시고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한 가지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이 랭킹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 분께
종목 진단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또 기회를 드릴게요. 5위까지 말씀드렸으니까 4위에 랭크된 그 지역이 어딜까요? 이 맞춰주시는 분, 열심히 답변 주신 분께 네. 종목 진단의 기회 좀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틀려도 돼요. 네, 틀려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 텐데 네. 이번 종목이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씩씩하게 전화 주셨습니다. 예. 예,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삼성 SDI. 오, 좋아요. 3만원에 20%요. 예, 삼성 SDI 73만 원에 20%요. 예. 그럼 요 최근에 들어오셨나요, 혹시? 2년 됐어요, 2년. 2년 되셨어요? 야, 아이고, 그러면 요거 좀 답답하셨겠네요. 이제는 조금. 답답해도 그냥 네. 장기 투자하려고 그냥 샀어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삼성 SDI 뭐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그 미래를 보고 답답함을 잘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2차 전지 뭐 날아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네, 삼성 SDI도 슬슬 이제 출발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기대감은 많이 있지만 언제 제대로 쑥쑥 클까 이런 고민이시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그럼 어떤 점 여쭤볼까요? 묻어도 될 지금 종목인가 하고 좀 물어보시고 우리 건산 예, 선생님 존경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예. 존경하는 금사 전문가께 SDI 계속 묻어두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여쭤볼게요. 예. 네. 자, 존경하는 금사 전문가님, 삼성 SDI입니다. 이거 2년 되셨다고 하고, 앞으로 쭉 정말 오랫동안 묻어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인지 지금 확실히 필요하신가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이분께서는 2년 동안 이제 기다리셨으니까요. 한 2년 동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은데, 더 기다리셔도, 예, 저는 상당한 저는 수익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예, 삼성 SDI는 이분께서 비중이 지금 20%인데요. 지금 13만 원에 매수하셨네요. 제가 이제 지금 보니까 예, 13만 원에 매수하셨네요. 아닙니까? 73만 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네, 그죠? 2년 전에 매수하셨는데 왜 그 가격이라고 그러지? 2년이, 이때 매수하셨구나. 2021년도 이때 매수하셨네, 그죠? 삼성 SDI는 이렇게 보세요. 최근에 그동안에는 삼성 SDI가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지금 그 캐파를 정설해 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공격적인 그런 캐파 정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제가 예상 PR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되냐면 예상 PR이 대략 한 30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 있잖아요. 올해 예상 실적을 놓고 보면 에코프로 BM은 얼마 정도 되느냐? 대략 한 얼마 정도 한 50배 이상 돼요. 그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해 예상 PR 대략 한 80배 가까이 돼요. 예, 포스코 푸챔도 올해 예상 PR이 얼마 정도 한 70배 정도 돼요. 그러면 가장 싸잖아요. 삼성 SDI가 오늘 제가 밤에 제가 이제 야인시대 리턴전 나갈 건데 이게 삼성 SDI라는 종목이 히든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요. 제가 저녁에 그렇게 방송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비중을요, 한 5% 정도만 더 추가 매수하세요. 그럼 25%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봉 차트고요. 그죠?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러면 이 종목의 최고 가격이 얼마까지 갔은 장중에 보면 82만 8천 원 간 적이 있어요. 이게가 2021년 8월 달이요. 82만 8천 원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가가 75만 2천 원이니까 그러면은 요 돌파가 나오면요. 82만 8천 원 돌파가 나오면 그냥 100만 원 정도 간다고 보면 돼요. 제가 삼성 SDI가 먼저 100만 원 갈 것이냐, LG화학이 먼저 100만 원 갈 것이냐,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 SDI와 LG화학의 주가가 똑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가 100만 원 먼저 갈 것이냐, LG화학이 100만 원 먼저 갈 것이냐, 그 경쟁을 하고 있거든, 지금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성 SDI가 지금 주가가 75만 1,000원이고, 그 다음은 LG화학의 주가가 지금 75만 8,000원인데, LG화학이 먼저 100만 원 갈 것이냐, 아니면 삼성 SDI가 먼저 100만 원 갈 것인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셔야 그게 진정한 주식의 꾼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식 꾼들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요, 삼성 SDI는 2년 정도 내다보고요, 100만 원 정도 저는 충분히 한번 가능해 보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겠고, 지금 자리에서 5% 정도 추가 매수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요, 5% 추가 매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자, 전장님 조금 더 사셔도 괜찮고 2년 보유하셨는데 앞으로 2년은 더 가져가시죠. 100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수익 기대하실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야, 아주 통하십니다. 예. 심플합니다. 오늘 창호 앵커가 다 얘기를 대신해 주셔가지고 네. 깔끔하게 속까지 시원하지 않으셨을까? 아주 그런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 진단 이렇게 해봤고요. 예. 자, 종목 진단은 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 테리님 SDI 790만 원까지 보신다고요? 790만 원. G화학 100만 원까지 가자. LG에서 L 빼니까 이상하네요. G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반도체 아니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얘기 좀 해주시고 계시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하루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여행 얘기하자고 할 때 갑자기 필리핀 얘기, 예, 목록에도 없는 일본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4위를 맞춰가고 계신데 저 리스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네. 자, 종목 진단을 바로 이어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DCD님께서 올려주신 네. 텔레칩스 거봐. 요번에도 또 역시 계속해서 이 칩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 쪽도 회사가 나옵니다. 네. 16,100원에 사셨고 비중은 10%신데요. 지금 약간 손실 중이시죠? 네. 오늘 장 초반에 잠깐 반짝했다가 떨어지면서 오늘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이제 17,000원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하산하고 있는 텔레칩스인데요.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느낌이. 여기에서 이 하산을 이용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냐. 그렇죠.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밀리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텔레칩스입니다. 목표가라든지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오늘 보니까 2차 전지하고 다 반도체네요. 이게 텔레칩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텔레칩스를 크게 우리가 분류하면 뭐 반도체니까, 그죠? 이 텔레칩스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6,100원이니까 16,100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그 정도 가격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오면요, 되도록이면은 그 반도체를 매매하시더라도 차라리 삼성전자를 하시든 아니면 SK 하이닉스를 하시든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한미 반도체 주가가 좀 더 내려오게 되면 그런 종목을 매매하셔도 되고, 또는 차라리 유진테크 같은 종목이 좀 조정받으면 그런 종목을 매매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텔레칩스 같은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의 주가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제가 수익률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차라리 텔레칩스는 매수가 정도면 매도해서, 이게 나와 있는, 제가 한번 볼까요? 이게 한미 반도체 있잖아요. 제가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그죠?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리바운딩 세게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한미 반도체 챗 GPT 쪽에서 상당한 매력, 한국의 엔비디아거든요.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한국에는 한미 반도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런 종목의 실적이 연간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니까, 이런 종목이 차라리 조정받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거 기다리고 있다가 한 19,000원 내려오면요, 지금 자리 기다리고 있다가 내려오면 19,000원 내려오겠네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게 방구고 제가 이제 뭐 경상도 사투리로 딱 방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이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딱 쳐다보고 있다가 이게 방구고란 뜻이거든.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가격이 내려오면 19,000원 내려오면 딱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나와 있는 텔레칩스는 이 기업 자체도 나쁘지 않지만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보니까 33일 203 깨있다가 돌아서네요. 다시 한번 깨고 한번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니까요. 16,100원에 샀지 않습니까? 한 16,500원 정도에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금산 전문가가 말씀해주신 텔레칩스 손실 보지 말고 팔자라는 관점에서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금사 전문가는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부 금사 전문가와 함께 화끈하게 또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쇼 5, 6월의 여행 인기 지역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5위는 저희가 말씀드렸고 발칸 4위에 대해서 한번 바로 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요? 북유럽이 5.8%에 5%. 4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북유럽 정말 자연 풍광이 대단한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 가면 오로라 보러 가고 싶으신 분들. 제 예.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거든요. 야, 버킷리스트고요. 또 여기에다가 뭐 여기 그린란드라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옛날에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런 영화. 거, 이런 천혜의 자연을 만약 보러 가고 싶다. 이렇다면 이쪽 북유럽 한번 가셔가지고 네. 약간 춥긴 하답니다. 딱 오리털 파카 입으시고 가보시면 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3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유럽 네. 벌써 2개 나왔고, 야, 유럽이 서유럽이 남아있고, 동남아 지역에 2군데가 남아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3위에 랭크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한번 맞춰주시면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후반부를 빛내주실 두 번째 전문가 인사를 나눠볼게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섭 PB와 함께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수입니다. 네. 자, 비비님, 오늘 정말 빛나는 2차전지 많이들 있는데, 오늘 일단은 특징주 하나만 좀 잡아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가장 큰 특징주는 에코프로입니다. 지금 천장을 뚫었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60만 원이 돌파가 될까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라면 60만 원이 돌파를 해서 지금 한 25% 상한가까지도 이제 넘볼 수 있는 자리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좀 분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이제 사업회사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회사가 아니라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보통 지주회사가 이제 수익을 내는 이제 방식 자체가 자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의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주회사 자체가 할인을 받거든요. 주가를 평가할 때 할인을 받는 편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의 주가 정도가 한 20% 정도 할증되었다라는 의견이 있으면서 좀 우려감도 있고요. 기대감도 있고 부러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다른 부분은 아니라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파트를 저희가 예를 들면 아파트의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보통 저는 분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를 할 때는 분양가보다 그 이상을 주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조금 더 비싸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 다소간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굉장히 당연하게 느끼는데 반해서 주식은 조금 느낌을 다르게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가 가격이 60만 원을 넘어서서 거래가 되는 것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 맞는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제 60만 원 이상의 가격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에코프로에 대한 지금 기대치가 좀 과하다는 것은 저도 지금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불가능한 가격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시각에서 에코프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이벤트가 있죠. 에코프로가 내일 이제 에코프로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지금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 부분도 조금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인 전구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상장 심사를 신청을 하고 이제 빠르면 한 3분기 정도 상장이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이러한 모멘텀도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제 2차전지 랠리에 있어서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좀 커질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큰 그림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에코프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오늘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아니, 저희가. 받아받으신게요, 저거. 아니, 저 볼 때마다 제가 뭐 어지러워요. 저게. 그렇게 올라가요. 진짜 신기해요. 예. 뭐 종목 진단 가보죠. 저거 이미 어지러워 못 보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업에 착수해서. 네. 우리 박순영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아, 네. 예, 유신. 유신 오늘 떨어져요. 예, 유신이 3.6% 하락하는데, 네. 오늘 순영님께서는 이거 38,000원에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손실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고, 비중은 18%. 그러니까 38,000원대면은 이게 최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작년 10월 정도까지는 가줘야 요 가격대가 한번 나왔었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게 계속해서 내려온, 그러니까 산을 한번 타고 내려와서 조금 더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신. 비중도 뭐 그렇게 적지도 않고 네. 가격대도 높습니다. 알아볼게요. 자, 피비님, 유신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나요? 네, 우선 유신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해 주셨죠. 지금 매수했던 시기가 최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8% 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저희가 한 10%대로 좀 끌어서 한다는 거 생각해보면 아마 추가 매수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은 되거든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아마 기다림의 시간이 기셨기 때문에 시간이 기셨던 만큼 조금 이제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이제 토목 엔지니어링 관련된 업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몇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그 최근에 주목받았던 이제 가장 큰 테마라는 것이 가덕도 신공항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기한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한번 부각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것보다 사실 이 회사의 주가를 많이 움직였던 것은 이제 네옴시티였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네옴시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면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방한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주가가 좀 생각보다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 좀 민첩하게 움직였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리고 테마 하나 있었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그렇다면 38,000원대 가격대가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121선에 도달한 위치고요. 이게 올 초에 이제 그 가격대에 한번 터치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올 초 가격대 터치했던 점을 조금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네옴시티 쪽에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세가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이 종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종목의 주가를 움직였던 네옴시티 관련된 그만큼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조금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가 최근에 있었던 최저가가 3만 3만 원 정도죠. 3만 원대까지 와 있고요. 지금 가격도 한 3만 2천 원대면은 충분히 이제 빠져 있는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만 조금 더 노려보셨으면 하는데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가격이 딱 38,000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121선 가격이 얼추 38,000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38,000원이면 매물도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당연히 매물이 많다는 것은 그 가격까지 도달하기는 힘들겠지만
38,000원이라는 가격이 불가능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현재 좀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다리시면서 뭐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이런 테마가 있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게 마음 그냥 놓고 보고 계시고요. 이런 테마가 뭐 전일 아니면 당일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면서 그냥 38,000원 정도에서 탈출하는 전략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우리 박순영님께서 올려주신 유신 관련해가지고 우선은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렇게 종목 진단도 올려주시고, 네. 지금 뭐, 저희가 3위 같이 맞춰가자 했는데, 오늘의 여행지역 랭킹 3위를 또 순영님께서 바로 3위 다낭! 이렇게 외쳐주셨거든요. 보니까 3위 정도 가니까 이제 네. 유럽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동남아 쪽으로 약간 시선을 돌리시는 듯한. 확실히 그런 좀 나오네죠. 가까운 네. 데가 더 가기 좋습니다. 맞아요. 싸죠. 또 가서 또 먹을 거라는 얘기도 되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가고 자, 싶네요. 남아있는 지역이 뭐, 방콕 파타야, 그리고, 네. 이 방금 나왔던 다낭, 그리고 서유럽. 네. 이 세 가지가 남아있으니까 1, 2, 3위 한번 맞춰보시고, 일단 지금은 3위를 여러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보고 싶네요. 저희도 네. 궁금하네요. 네. 자, 그러면 바로 또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좋아요. 자, 다음 종목 진단은,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네. 한은석님께서 숙님이신가요? 숙 같기도 같네요. 하고요. 네. 자, 시노팩스 갖고 계십니다. 이거 기판 관련된 종목이죠? 네. 3,300원에 10% 이렇게 비중을 갖고 아이고. 계시는데, 네. 이번에도 손실 중. 역시 지금 딱 보면요. 2차 전지 이렇게 미친 듯이 가는 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거의 손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웃는 자만 계속 웃는. 진짜 좋아하기가 힘든 그런 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시노팩스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 좋습니다. 추가 매수에서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이 지금 유효할까 여쭤보셨거든요.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비비님, 시노팩스입니다. 3,300원에 10%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지금 어떨까요? 추가 매수 가능은 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비중이 10%면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뭐 종목을 정리하시겠다 아니면은 수익을 내시겠다라는 전략은 유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뭐 설명드릴 내용들을 좀 들어보시고 좀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시노팩스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FP12 연성회로 기판 만들고 있고 또 뭐 여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과 기술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보통 저희가 예상을 하면 연성회로 기판 FP12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쪽에 조금 포인트가 맞춰질 것 같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지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이제 수소차 연료 전지용 이제 가슴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달에 공시가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가슴막 생산 시설을 2배 증설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용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용 이제 FP12를 만든다든지 수소차 연료 전지용 이제 가림막을 만든다든지 이 가슴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방점을 어디 두었느냐가 중요한데 2차 전지 쪽이냐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 쪽이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좀 받아들일 때는 상대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쪽을 조금 더 그 비중을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에서 다소간에 살짝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굳이 지금 어차피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뭐 친환경과 관련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수처리 필터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수처리 필터 같은 경우가 한국이랑 아랍에미레이트 수자원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부각받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주요 종목일까 하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선택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수소차용 이제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시세가 분명히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시차가 조금 걸릴 거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사실 제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그 이후에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를 일반적으로는 조금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짧은 시간 내에 반등이 나오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 추가 매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기회비용 측면에서 이것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그 10%를 시장에서 아직까지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나을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상으로 최저가, 최근에 있었던 저가가 2,300원 정도고요. 그 이제 아래쪽으로는 한 2,500원 정도 지지선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2,500원에서 2,300원 사이 정도라고 하면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 맞춰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 현금으로 두시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핫한 테마, 핫한 업종 위주로 한번 또 종목 선정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노펙스 살펴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지만 기회비용 측면에서 조금 베스트 선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하시려면 2,300원, 2,500원 뭐 이 정도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노펙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유럽 얘기로 살짝 또 넘어가시면서 독일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독일이 글쎄요 소세지라든지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행사 있을 때가 있어요. 1년에 가셔가지고 맞춰서 가시면은 또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술집 같은 데에서는 이제 술 약간 바닥 날 때쯤에 또 공짜로 또 술 준다고 하니까.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공짜 술? 맥주. 예. 거기 맥주 맛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가보시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행 얘기 갑자기 또 이제 물살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3위를 한번 바로 이쯤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딜까요? 자, 오늘의 인기 지역, 여행 지역입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방콕 파타야입니다. 좋네요. 동남아 쪽에 방콕 파타야 15.1%. 야, 이제 수치가 좀 달라졌죠. 네. 역시 조금 가까운 쪽으로 더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방콕 아주 많이들 가는 곳이죠. 태국 수도고 또 통상 방콕하고 파타야 묶어서 좀 잘 가는 편이고요. 맞습니다. 여기가 음식이 진짜 밤에 진짜 살쪄서 오십니다. 자, 어쨌든 3위까지 공개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1위와 2위에 랭크된 지역 과연 어디일지 우리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동안에 종목 진단으로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은 제가 어떤 할게요. 종목 할까요? 자, 유튜브에서 스마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네. 하이브입니다. 요새 하이브. 그 BTS 지민 씨가 빌보드 1위 찍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저희도 또 랭킹쇼에서 한번 다뤄서 우리 지민의 효과를 잠깐 얻고 싶었으나 약간은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하이브가 18만 원에 사셨으면은 기가 막히게 사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야, 탕탕탕 치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21만 9,500원. 지금 0.9% 상승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7%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하이브를 어느 정도에서 또 매도를 해야 될지 가격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비님, 하이브입니다. 18만 원대 후반에서 사셨는데 이제 20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하이브 방금 말씀해 주셨던 BTS 지민 씨가 이제 이 빌보드 핫백 들어갔었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아직까지 이제 하이브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알려주는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BTS 군 입대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뉴진스라든지 이제 신인 걸그룹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좀 만회가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까지 있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가격대가 거의 단기적으로는 고점 가격대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차트로 보시면은 전에 있었던 고점이죠. 2월 중순에 있었던 고점이 한 21만 9천 원, 한 22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오늘도 이제 이 앞에 있는 매물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얼추 다 왔으니까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흐름만 봤을 때는 정고점을 한번 뚫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정고점을 뚫어준다라고 해도 목표가는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 목표가는 이제 작년이죠. 2022년 있었던 6월이네요. 6월 있었던 고점 가격이 한 23만 원 정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이브 지금 7% 비중이라서 제가 굳이 쪼개자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지금 시점에서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하시고 전고점 돌파 실패하면 밑에서 매도했던 부분 다시 매수하시고 아니면 나머지 절반 계속 가져가시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 한번 구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스마일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이브, 지금 가격 전략까지 간략하게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방금 전에 창호 앵커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코스닥이 네. 갑자기 또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한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계속 뭐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러네요. 조금 더 발빠르게 다음 종목 가볼게요. 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이 유튜브 K레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으로 축하합니다. 마지막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자, 에이테크 솔루션 매수 가격부터 먼저 좀 볼까요? 13,5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네. 비중이 15%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이 12,060원, 12,000원 조금 넘어서는 수준. 오늘 3.6% 빠지고 있어요. 네. 오늘 뭐 근데 대부분 이 정도는 빠지고 있으니까요. 네. 자, 명쾌한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트 2개 남겨주셨는데 어떤 진단 나올까요? 바로 맡겨보겠습니다. 비비님,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네, 우선 에이테크 솔루션 이제 정밀 금형 관련된 기업이고요. 이제 뭐 사출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금형 이런 사업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정폭 자체가 조금 크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이거 더 있겠죠. 뭐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이제 아마 매수하셨던 가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떨어졌지 않았나 생각하셔서 아마 매수를 하셨을 건데 생각보다는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응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이 회사 주요 주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때 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뭐 M&A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을 때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이 회사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회사가 주가가 빠졌던 부분은 자사주 처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12,000원대잖아요. 이 12,000원대면은 전에 있었던 2월 말에 있었던 고점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점이면 충분히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15,000원 놓으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이테크 솔루션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명쾌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후반전에 정말 열심히 종목 진단 도와주신 이효섭 PB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소천사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면서 이렇게 또 마무리되네요. 항상 웃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뭐 종목 진단 열심히 다 도와드렸고 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랭킹 여행 인기 지역 예약 그 순위별로 저희가 리스트를 공개드리고 있습니다. 네. 1위와 2위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1, 2위를 다 동시에 공개됩니다. 네. 이야, 이거 조금 소름이다, 의외였던 게 서유럽이 예. 꽤 멀잖아요. 그렇죠. 야, 25%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순위로 예약지 1위에 등극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강했던 데가 또 강한 느낌이고요. 또 2차 전제 같은데요. 뭘까요? 가는 게 간다. 네. 약간 여행지마저도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베트남의 다낭이 여기 맛있는 거 많고요. 16.6%로 네. 이렇게 2위 지역에 올랐습니다. 네, 신혼여행 가면 저기를 많이들 가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여행지는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이 유럽이고 그 중에 그렇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쪽 2개가 좀 끼어들게 되면서 5개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저희는 오늘 인사드릴 시간 다가왔는데요. 네. 오후장도 열심히 잘 현명하게 투자하시면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죠. 예. 오후장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